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자녀분들이 보통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니 이름으로 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또는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이제 그 아드님이나 자녀분들, 따님 돈이 들어갔는데 명의는 부모님으로 된 경우죠.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뭐 아버님이 또 명의를 갖고 있는 분양을 받은 부모님이 이제 자녀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은 보통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의신탁 자체가 원래 이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실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증여로 소유권을 넘긴 경우는 이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수익이 아니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 증여를 받았다 그랬을 때 왜 이게 뭐 유령 반환 대상이라든가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그 특별수익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일반인 분들은 결론만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또는 법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제 요거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편하십니다. 자, 먼저 고등법원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여기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녀가 있겠죠. 자, 부동산을 이거를 이제 분양을 받습니다. 근데 뭐 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분양자, 우린 이제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 아버님이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낸 사람, 분양대금 납부자. 분양대금은 자녀가 냅니다. 자녀 1이 냅니다. 자, 이러다 보니 등기상에는 이게 아버님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증여로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명의신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삼자간. 삼자간 명의신탁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양자, 그러니까 이 분양을 해주는 쪽이죠. 매도하는 쪽,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한 쪽입니다. 매도하는 쪽은 이 아들이 사는지 아버님이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버님이 와서 돈을 내고 매매 계약을 하고 또는 아들이 간다 하더라도 아버님 대리로 하고 하니까 당연히 아버님이 실질적으로 매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수인. 이런 경우는 이 아버지가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을 합니다. 이 아파트 분양받은 거에 대한 권리가 이 소유권 자체가 아버님한테 있습니다. 이 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 아들이 그건 아버지 이름만 빌린 거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분양받은 겁니다 라고 얘기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아버님은 정당하게 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분양자로서 또는 매수인으로서. 그러면 돈은 이 사람이 냈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당이득은 이 아파트 자체가 아닙니다. 아파트 자체라면 문제가 없죠. 그냥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 부동산을 넘겨라 이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분양대금입니다. 이거. 이 분양대금 또는 뭐 취득세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투여된 돈이 반환 대상이 돼버립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만약에 뭐 10억에 분양됐는데 지금 3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받은 금액과 실제로 시세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고등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전형적인 계약명의신탁이거든요. 자, 증여를 원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너 증여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수익이다. 그래서 상속에 반영돼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이 계약명의 신탁은 아버님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 대신 이 아들은, 이 자녀는 아버님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분양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해서 이거를 특별시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상속분이 많이 깎입니다. 그만큼 때로는 이 금액이 많으면 아파트 증여를 원인으로 넘겨받은 게 금액이 많으면 상속을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뭐 내 돈을 낸 건데 아버님은 명의만 빌린 건데 내가 분양신청 다 하고 뭐 잔금, 계약금 이런 거 다 하고 임대차 계약 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억울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문은 실제로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것이 특별수익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아버님의 재산을 감소하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무상의 처분인지 이런 실질을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아버님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들은 이 자녀, 자꾸 아들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아드님들이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자, 이 자녀가 아버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님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또 아들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갚습니다. 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여기 자녀한테 10억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10억을 갚아야 된다고 해서 돈으로 갚으란 보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10억을 빌렸으면 10억을 갚습니다. 이자 붙여서. 또는 내가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히고 그만큼 부당이득을 했다면, 10억에 부당이득을 했다면 10억에다가 이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10억을 갚을 게 있는데 이거를 대신 물건으로 갚을게. 이게 바로 뭐냐면 대물변제입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아들한테 자녀분한테 부당이득으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을. 그런데 이 아버님이 이 부동산을 이 자녀한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대물변제로 볼 수 있다. 대물변제, 빚을 갚은 거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상속분의 성급이 아니고 채무의 변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 환송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 아버님이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버님한테 부동산을 돌려주세요.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됐어. 이런 끝입니다. 예.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소유권을 반환하는 것까지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 내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이름만 빌려준 거다. 그러니 너에게 다시 원래대로 뭐 소유권을 돌려주겠다. 이것까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는 이 명의수탁자, 명의를 빌려준 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을 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률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예, 법률적으로는 그냥 자녀분이 돈을 대준 거지, 예, 이 부동산이 본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님한테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그냥 반환받은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부모님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받아왔을 때 나중에 상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특별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그리고 고등법원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법리적으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 자녀가 명의신탁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명의신탁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증여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자녀가 아버님한테 명의신탁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것이 계약명의신탁이든 3자간 명의신탁이든 간에 명의신탁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명의신탁의 입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